네, 안녕하세요. 전 국민의 건강정보TV 약진TV의 김성철 약사입니다. 요 최근에 아주 중요한 의학 정보를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쁜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도 아빠도 할머니도 동네 사람들도 아기가 예쁘다고 뽀뽀하시죠. 아마 경험이 많으실 겁니다. 이때 아기에게 물려주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잘 아시는 비형간염입니다. 또 어른들이 갖고 있는 H.파이로리라는 위염 또는 위암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질환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만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 못했던 요 최근에 알려진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치명적인 충치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정상적인 치아의 외부는 대부분이 조밀하게 침착된 수산화 인산 칼슘으로 되어 있으므로 세균의 공격을 보통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잇몸은 혈관이 풍부하므로 각종 세균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지만 치아는 단단한 인산 칼슘 결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보통의 박테리아에겐 깨부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수산화 인산 칼슘이 풍부한 환경을 매우 좋아하는 균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치를 일으키는 중요한 균인 스트랩토코커스 뮤탄스 균이라는 세균입니다. 이 뮤탄스 균은 선택적 혐기성 균입니다. 즉 산소가 없는 곳에서 살아가는 세균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 안에서 유산균처럼 당분을 분해해서 젖산으로 만들어내어 에너지를 얻지만은 유산균은 수가 좀 늘어나면 어느 정도 완급을 조절하면서 스스로 생존하는데 바로 뮤탄스 균은 당분이 있으면 있는 대로 모두 소모하면서 정식하다가 에너지가 고갈되면 자신들이 내뿜는 젖산에 녹아서 결국 산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변에 수산화 인산 칼슘이 있으면 젖산이 나오는 대로 수산화 칼슘을 녹이면서 중화되기 때문에 뮤탄스 균종이 훨씬 더 오래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치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범랑질은 뮤탄스 균에는 가장 좋은 환경이 노출되어 있지 않으면서 항상 수분이 순환하고 수산화 인산 칼슘 결정이 농축되어 있고 자주 당분이 공급되는 다공성 조직이므로 뮤탄스 균은 인간 치아의 범랑질 내에서만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뮤탄스균은 입속에서 저절로 생겨나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인간의 구강 내에 존재하려면 밖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와야만 합니다. 생후 3년이 지나면 보통 여러 종류의 박테리아들이 구강 내에 자리를 잡아서 새로운 박테리아들을 견제하기 때문에 뮤탄스균이 들어와도 충치가 잘 안 생깁니다. 그러나 허약체질, 편식을 하는 어린이들이나 피로, 관리부실 또는 단 것을 많이 먹는 군것질 등을 하면 뮤탄스균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주어지며 치아 표면 근방의 내부에도 당분을 먹으며 폭발적으로 정식하게 되죠. 이때 바로 이 뮤탄스균은 고밀도 세균총을 형성하고 결과적으로 세균총과 세균총 근처의 범랑질은 지속적으로 젖산에 노출되어 형성된 유기질 조직의 구강 내 부패균이 갑자기 정식하면 바로 악취를 풍기며 근육에 썩어 들어갑니다. 이것이 소위 치아 우식증, 즉 충치라고 합니다. 보통 치아 우식증은 환자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치아 우식증이 상당 부분 진행되어 치아가 부식되어 떨어지는 지경에 이를 때까지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치아는 기본적으로 투수성 조직이므로 일단 세균층이 깊이 형성되었다면 거기서 나온 다수의 세균이 치수에 도달하여야만 격심한 통증을 느끼고 충치가 생겼다는 것을 자극하게 됩니다. 뮤탄스균은 반드시 외부로부터 들어오므로 이간하지는 않은 아기의 입속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후 19개월에서 31개월 사이에 아기에게 같은 숟가락을 사용한다든지 귀엽다고 뽀뽀를 하든가 하면 어른들의 입속에 있는 뮤탄스균이 아기에게 옮겨갑니다.
그리고 이 균이 타액이나 입과 입의 접촉으로 전염되는데 생후 3년 정도까지 이 균이 침입하지 않으면 대체적으로 구강 내에 다른 세균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뮤탄스균이 침입해도 자리를 잘 잡지 못합니다. 물론 3년 지나서 충치가 생기는 것은 다른 원인으로 충치가 생깁니다만은 3년까지만 조심하면 일생 동안 치아의 관리만 잘하면 일반적으로 충치 걱정은 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방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애가 귀엽다고 입을 맞추거나 하지 말고 식구와 컵을 따로 쓰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보면 입 맞추려는 부모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들 대개 이 사실을 모르고 알아도 지키기가 참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뮤탄스균은 유아의 치아가 나오기 시작하는 6개월부터 발견되는데 이것은 어머니로부터 수직 감염으로 나타난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주된 이동 수단은 엄마의 타액입니다. 그러므로 유소의 충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머니로부터 뮤탄스균 감염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연구에서 엄마의 뮤탄스균 레벨이 높을수록 자녀의 뮤탄스균 출혈률이 높다고 보고되어 있고 동물 실험에서도 충치가 없는 쥐의 어미에서 태어난 새끼나 충치가 없었지만 충치가 있는 어미에서 태어난 새끼는 충치를 가지고 태어남이 밝혀져서 충격을 주고 있죠. 엄마의 뮤탄스균 감소를 하기 위해서는 구강 청결의 유지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면 물론이거니와 뮤탄스균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셔가야 됩니다. 즉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물질이 바로 자이리톨이라는 5탄당 설탕입니다. 자이리톨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5탄당 알코올인데 이 충치를 일으키는 뮤탄스균뿐만 아니라 소브리누스라는 또 다른 충치를 일으키는 균을 산으로 보내지 못하게 만들어서 에나멜 치료의 탈회가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강 내에 뮤탄스균의 수와 동력을 감소시켜서 충치, 즉 치아 우식증을 발생을 예방하는 대표적인 다음 대체 물질입니다. 실제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송건배 교수팀이 실시한 실험에서 자이리톨을 하루에 7.6g을 복용시킨 결과 뮤탄스균의 집락수, 다당류 합성, 뮤탄스균의 동력 관련 유전자 발현이 대소균에 비해서 현저히 감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장기적 자이리톨을 섭취한 결과 자녀의 뮤탄스균의 변화 중에 뮤탄스균의 출혈율, 집락 형태, 다당류 합성률, 그루칸, 프락틴의 유전자 합성 관련 유전자 비교에서도 자이리톨을 계속 복용한 엄마에게는 자녀의 뮤탄스 발현율이 유의하게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송건배 교수팀은 유전자의 전이에 대해서도 실험을 하였는데 자이리톨을 복용하고 충치가 없는 엄마에서는 태어난 아기들은 충치가 별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만 충치가 있는 엄마한테서 태어난 아기들은 충치가 많이 있음이 의학적으로도 실험적으로도 발견된 주지의 사항입니다. 예쁜 아기에게 함부로 뽀뽀하지 마세요. 뽀뽀하면 충치도 전달됩니다. 엄마가 임신 때부터 충치 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예쁜 아기가 충치로부터 해방됩니다. 약은 동네 약국 약사 친구들께 문의 후 구입하세요. 약사 친구 TV 김선철 약사였습니다. 건강하십시오.